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안녕하세요.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이직도 제법 해봤는데 특히 직장에서는 싸우면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관계 회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사라지던가 내가 직장을 옮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싸워서 이겨야 하는 장면이 아닌 감정이 격해져서 싸우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저도 극복은 못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화가 나는 상황이 왔을 때 이것을 삼국지 같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유리할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승리를 강함의 표현으로 여기며 갈등 상황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때로는 싸움을 벌이지 않는 데서 비롯되곤 해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은 싸움을 피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갈등 상황에서 협상과 협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이웃이 땅 경계 문제로 다투다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력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는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죠. 이처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싸움 없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협력적 접근 방식을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째, 최고의 전략은 적과 싸우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는 싸움이 넘쳐나지만 진정한 승자는 종종 싸움을 피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날카로운 말들이 오가는 회의실에서 갈등이 고조되는 순간을 목격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래전 한 조용한 마을에는 성격이 다른 두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자주 경쟁을 벌였습니다. 한 상인은 성미가 급하고 경쟁적인 반면 다른 한 상인은 차분하고 사려 깊었습니다. 경쟁 상인은 자주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 자신의 상품을 띄우려 했지만 차분한 상인은 항상 상대를 존중하고 자신의 상품만을 칭찬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큰 축제가 열렸고 모든 상인들이 자신의 상품을 앞다퉈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이 심해진 탓에 급한 성미의 상인은 차분한 상인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차분한 상인은 고요히 자리를 지키며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객들에게 자신의 상품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경쟁 상인의 상품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나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축제가 끝나갈 무렵 마을 사람들은 차분한 상인의 품위 있는 행동에 감동받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게로 몰려들었고 그의 상품은 순식간에 완판되었습니다. 반면 성미 급한 상인의 가게는 한산했고 그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기는 것은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품위와 인내를 유지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갈등 상황에서는
평온함과 존중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다가 그 거센 폭풍을 이기는 방법은 거친 파도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화롭게 흐르는 것입니다. 꽃은 바람과 싸우지 않아도 자리를 지키며 향기를 퍼뜨립니다. 그것이 바로 최상의 방어책입니다. 산이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등산객의 발걸음을 막지 않음으로써 그 자체로 높고 웅장함을 유지합니다. 나무는 겨울의 추위에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내년의 봄을 기다리며 그 힘을 비축합니다. 둘째, 진정한 승리자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다. 세상과의 싸움만큼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자신과의 싸움일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진정한 승리자는 자신의 내면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분들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유능한 직장인이었으나 자신에 대한 의심과 불안이 항상 그를 괴롭혔습니다. 항상 더 많이,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며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웠죠. 그러나 어느 날 영민은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음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세상 어떤 싸움도 진정한 의미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요. 영민은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는 자신이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영민은 점점 더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영민의 직장 동료들도 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전보다 더 차분하고 더 협력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영민이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결국 영민은 승진을 하게 되었고 그의 사회적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자기 수용, 자기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마라토너가 결승선을 향해 달리듯 진정한 승리자는 내면의 장애물을 넘어 자기 자신을 향한 마지막 스퍼트에서 이긴다. 산불이 자신을 둘러싼 숲을 소멸시키듯 자기 내부의 두려움과 싸워 이기는 이가 진정한 승리자다. 태양이 폭풍을 잠재우고 고요함을 되찾듯 우리도 내면의 도전을 이겨내고 마침내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정원사가 잡초를 뽑아내어 정원을 깨끗이 하는 것처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는 내면의 잡념을 제거하고 진정한 자아를 가꾼다. 셋째, 협상과 협력은 싸움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세상은 종종 경쟁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싸움을 벌이지 않고도 이룰 수 있는데 그 비결은 바로 협상과 협력에 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 농부가 인접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경계선을 두고 오랜 시간 동안 분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각자 자신의 땅이라 주장하며 서로에게 불신과 적대감을 키웠죠. 하루는 이 두 사람이 마침내 큰 싸움을 벌일 뻔했습니다. 그때 마을의 어른이 나섰습니다. 어른은 두 사람을 불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싸움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그 말에 두 농부는 처음으로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한 농부가 말했습니다. 내 땅을 침범하지 말아주세요. 다른 한 명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우리가 서로 협력한다면 더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 후 두 농부는 경계선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물을 공유하고 작물을 서로 교환하는 등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의 땅은 마을에서 가장 풍요로운 곳이 되었고 두 사람은 이제 좋은 이웃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강력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싸움을 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협상과 협력입니다. 서로의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할 때 불가능해 보이던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싸움이란 게 사실 우리 일상 어디에나 있잖아요. 직장에서, 집에서, 심지어 내면에서도 말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갈등 자체를 해소하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 두 농부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서로의 땅을 두고 다투다가 마을 어른의 조언을 듣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협력해서 더 큰 이득을 얻었죠. 이처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 그게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싸움을 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찾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누군가와 의견 충돌이 생기거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쳐갈 때 이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세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협력으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답니다.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말이죠. 이게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진정한 방법이에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안녕하세요.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이직도 제법 해봤는데 특히 직장에서는 싸우면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관계 회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사라지던가 내가 직장을 옮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싸워서 이겨야 하는 장면이 아닌 감정이 격해져서 싸우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저도 극복은 못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화가 나는 상황이 왔을 때 이것을 삼국지 같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유리할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승리를 강함의 표현으로 여기며 갈등 상황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때로는 싸움을 벌이지 않는 데서 비롯되곤 해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은 싸움을 피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갈등 상황에서 협상과 협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이웃이 땅 경계 문제로 다투다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력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는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죠. 이처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싸움 없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협력적 접근 방식을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째, 최고의 전략은 적과 싸우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는 싸움이 넘쳐나지만 진정한 승자는 종종 싸움을 피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날카로운 말들이 오가는 회의실에서 갈등이 고조되는 순간을 목격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래전 한 조용한 마을에는 성격이 다른 두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자주 경쟁을 벌였습니다. 한 상인은 성미가 급하고 경쟁적인 반면 다른 한 상인은 차분하고 사려 깊었습니다. 경쟁 상인은 자주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 자신의 상품을 띄우려 했지만 차분한 상인은 항상 상대를 존중하고 자신의 상품만을 칭찬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큰 축제가 열렸고 모든 상인들이 자신의 상품을 앞다퉈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이 심해진 탓에 급한 성미의 상인은 차분한 상인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차분한 상인은 고요히 자리를 지키며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객들에게 자신의 상품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경쟁 상인의 상품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나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축제가 끝나갈 무렵 마을 사람들은 차분한 상인의 품위 있는 행동에 감동받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게로 몰려들었고 그의 상품은 순식간에 완판되었습니다. 반면 성미 급한 상인의 가게는 한산했고 그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기는 것은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품위와 인내를 유지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갈등 상황에서는 평온함과 존중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다가 그 거센 폭풍을 이기는 방법은 거친 파도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화롭게 흐르는 것입니다. 꽃은 바람과 싸우지 않아도 자리를 지키며 향기를 퍼뜨립니다. 그것이 바로 최상의 방어책입니다. 산이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등산객의 발걸음을 막지 않음으로써 그 자체로 높고 웅장함을 유지합니다. 나무는 겨울의 추위에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내년의 봄을 기다리며 그 힘을 비축합니다. 둘째, 진정한 승리자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다. 세상과의 싸움만큼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자신과의 싸움일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진정한 승리자는 자신의 내면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분들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유능한 직장인이었으나 자신에 대한 의심과 불안이 항상 그를 괴롭혔습니다. 항상 더 많이,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며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웠죠. 그러나 어느 날 영민은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음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세상 어떤 싸움도 진정한 의미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요. 영민은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는 자신이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영민은 점점 더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영민의 직장 동료들도 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전보다 더 차분하고 더 협력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영민이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결국 영민은 승진을 하게 되었고 그의 사회적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자기 수용, 자기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마라토너가 결승선을 향해 달리듯 진정한 승리자는 내면의 장애물을 넘어 자기 자신을 향한 마지막 스퍼트에서 이긴다. 산불이 자신을 둘러싼 숲을 소멸시키듯 자기 내부의 두려움과 싸워 이기는 이가 진정한 승리자다. 태양이 폭풍을 잠재우고 고요함을 되찾듯 우리도 내면의 도전을 이겨내고 마침내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정원사가 잡초를 뽑아내어 정원을 깨끗이 하는 것처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는 내면의 잡념을 제거하고 진정한 자아를 가꾼다. 셋째, 협상과 협력은 싸움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세상은 종종 경쟁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싸움을 벌이지 않고도 이룰 수 있는데 그 비결은 바로 협상과 협력에 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 농부가 인접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경계선을 두고 오랜 시간 동안 분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각자 자신의 땅이라 주장하며 서로에게 불신과 적대감을 키웠죠. 하루는 이 두 사람이 마침내 큰 싸움을 벌일 뻔했습니다. 그때 마을의 어른이 나섰습니다. 어른은 두 사람을 불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싸움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그 말에 두 농부는 처음으로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한 농부가 말했습니다. 내 땅을 침범하지 말아주세요. 다른 한 명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우리가 서로 협력한다면 더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 후 두 농부는 경계선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물을 공유하고 작물을 서로 교환하는 등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의 땅은 마을에서 가장 풍요로운 곳이 되었고 두 사람은 이제 좋은 이웃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강력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싸움을 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협상과 협력입니다. 서로의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할 때 불가능해 보이던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싸움이란 게 사실 우리 일상 어디에나 있잖아요. 직장에서, 집에서, 심지어 내면에서도 말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갈등 자체를 해소하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 두 농부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서로의 땅을 두고 다투다가 마을 어른의 조언을 듣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협력해서 더 큰 이득을 얻었죠. 이처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 그게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싸움을 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찾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누군가와 의견 충돌이 생기거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쳐갈 때 이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세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협력으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답니다.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말이죠. 이게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진정한 방법이에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안녕하세요.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이직도 제법 해봤는데 특히 직장에서는 싸우면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관계 회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사라지던가 내가 직장을 옮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싸워서 이겨야 하는 장면이 아닌 감정이 격해져서 싸우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저도 극복은 못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화가 나는 상황이 왔을 때 이것을 삼국지 같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유리할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승리를 강함의 표현으로 여기며 갈등 상황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때로는 싸움을 벌이지 않는 데서 비롯되곤 해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은 싸움을 피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갈등 상황에서 협상과 협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이웃이 땅 경계 문제로 다투다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력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는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죠. 이처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싸움 없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협력적 접근 방식을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째, 최고의 전략은 적과 싸우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는 싸움이 넘쳐나지만 진정한 승자는 종종 싸움을 피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날카로운 말들이 오가는 회의실에서 갈등이 고조되는 순간을 목격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래전 한 조용한 마을에는 성격이 다른 두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자주 경쟁을 벌였습니다. 한 상인은 성미가 급하고 경쟁적인 반면 다른 한 상인은 차분하고 사려 깊었습니다. 경쟁 상인은 자주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 자신의 상품을 띄우려 했지만 차분한 상인은 항상 상대를 존중하고 자신의 상품만을 칭찬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큰 축제가 열렸고 모든 상인들이 자신의 상품을 앞다퉈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이 심해진 탓에 급한 성미의 상인은 차분한 상인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차분한 상인은 고요히 자리를 지키며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객들에게 자신의 상품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경쟁 상인의 상품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나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축제가 끝나갈 무렵 마을 사람들은 차분한 상인의 품위 있는 행동에 감동받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게로 몰려들었고 그의 상품은 순식간에 완판되었습니다. 반면 성미 급한 상인의 가게는 한산했고 그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기는 것은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품위와 인내를 유지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갈등 상황에서는 평온함과 존중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다가 그 거센 폭풍을 이기는 방법은 거친 파도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화롭게 흐르는 것입니다. 꽃은 바람과 싸우지 않아도 자리를 지키며 향기를 퍼뜨립니다. 그것이 바로 최상의 방어책입니다. 산이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등산객의 발걸음을 막지 않음으로써 그 자체로 높고 웅장함을 유지합니다. 나무는 겨울의 추위에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내년의 봄을 기다리며 그 힘을 비축합니다. 둘째, 진정한 승리자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다. 세상과의 싸움만큼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자신과의 싸움일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진정한 승리자는 자신의 내면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분들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유능한 직장인이었으나 자신에 대한 의심과 불안이 항상 그를 괴롭혔습니다. 항상 더 많이,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며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웠죠. 그러나 어느 날 영민은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음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세상 어떤 싸움도 진정한 의미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요. 영민은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는 자신이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영민은 점점 더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영민의 직장 동료들도 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전보다 더 차분하고 더 협력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영민이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결국 영민은 승진을 하게 되었고 그의 사회적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자기 수용, 자기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마라토너가 결승선을 향해 달리듯 진정한 승리자는 내면의 장애물을 넘어 자기 자신을 향한 마지막 스퍼트에서 이긴다. 산불이 자신을 둘러싼 숲을 소멸시키듯 자기 내부의 두려움과 싸워 이기는 이가 진정한 승리자다. 태양이 폭풍을 잠재우고 고요함을 되찾듯 우리도 내면의 도전을 이겨내고 마침내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정원사가 잡초를 뽑아내어 정원을 깨끗이 하는 것처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는 내면의 잡념을 제거하고 진정한 자아를 가꾼다. 셋째, 협상과 협력은 싸움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세상은 종종 경쟁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싸움을 벌이지 않고도 이룰 수 있는데 그 비결은 바로 협상과 협력에 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 농부가 인접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경계선을 두고 오랜 시간 동안 분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각자 자신의 땅이라 주장하며 서로에게 불신과 적대감을 키웠죠. 하루는 이 두 사람이 마침내 큰 싸움을 벌일 뻔했습니다. 그때 마을의 어른이 나섰습니다. 어른은 두 사람을 불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싸움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그 말에 두 농부는 처음으로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한 농부가 말했습니다. 내 땅을 침범하지 말아주세요. 다른 한 명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우리가 서로 협력한다면 더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 후 두 농부는 경계선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물을 공유하고 작물을 서로 교환하는 등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의 땅은 마을에서 가장 풍요로운 곳이 되었고 두 사람은 이제 좋은 이웃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강력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싸움을 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협상과 협력입니다. 서로의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할 때 불가능해 보이던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싸움이란 게 사실 우리 일상 어디에나 있잖아요. 직장에서, 집에서, 심지어 내면에서도 말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갈등 자체를 해소하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 두 농부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서로의 땅을 두고 다투다가 마을 어른의 조언을 듣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협력해서 더 큰 이득을 얻었죠. 이처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 그게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싸움을 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찾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누군가와 의견 충돌이 생기거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쳐갈 때 이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세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협력으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답니다.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말이죠. 이게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진정한 방법이에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